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폴리우레탄 폼에서 셀의 생성부터 성장 안정화까지 이 단계를 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폴리우레탄 폼을 정확히 이해를 하려면 폼 구조, 셀룰라 플라스틱이죠. 그래서 셀의 생성, 그리고 셀이 이제 어떻게 해서 안정화되는지 이 과정을 명확히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상적으로 안정화된 셀 상태에서 파인 셀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불량률이 적고 좋은 제품의 성능을 만든다.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파인 셀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 예전에 이런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 뭔가 부족한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근거 자료는 일단 이거예요. 논문 제목이 폴리우레탄 나노 컴포지 폼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노필러와 다공성 형태 구조 기능적 특성의 상관관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를 근거로 해서 제가 아, 셀의 생성부터 안정화까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폴리우레탄 폼의 프로세싱, 포밍 프로세스는 이 세 가지 변화를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상의 변화. 액체에서 고체로 상변화가 일어나죠. 이소시아나이트 폴리올이 다 액체잖아요. 근데 그게 폴리우레탄 폼이 되면은 이제 상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셀이 만들어지고요. 셀 포메이션. 그 다음에 비정형, 아모포러스에서 정형, 형태. 형태가 없는 유체에서 형태가 있는 고체로 바뀌는 거죠.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점도가 증가하면서 점점 딱딱해지는 과정에서 부피 팽창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팽창이 일어나죠. 이 팽창이 일어나면서 말단에는 이미 굳어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폴리우레탄 포밍 프로세스가 쉬운 성형 과정이 아닙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이 폼에 이 현미경을 들이대서 디테일하게 바라보면 이런 모양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소시아네이트 폴리오를 믹싱을 하면 자, 믹싱이 딱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버블 뉴클레이션이 일어나요. 믹싱과 버블 뉴클레이션은 그냥 한 타이밍이에요. 한 타임. 이 믹싱이 일어나고 순차적으로 버블 뉴클레이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믹싱 과정 중에 버블 뉴클레이션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요게예요. 가스 버블 익스팬드. 그래서 요게 이 상태에서 요 상태로 이어지는 그 시간, 요게 크림 타임이죠. 크림 타임. 요게 일어나는 시간을 크림 타임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 시작 타임이 그 정도 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뉴클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핵화라고 그러죠. 핵화. 뉴클레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 셀의 뉴클레이. 뉴클레이는 뭐냐면 아주 작은 셀을 뉴클레이라고 해요. 그게 성장해서 셀이 되는 거죠. 근데 성장 과정에서 부침이 있죠. 그러니까 잘 살아주는 놈도 있고 성장하다가 죽는 놈도 있죠. 그 이제 예, 큰 놈이 작은 놈을 먹어버리기도 하고 두 개가 합쳐지기도 하고 이런 인생의 질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과정에 누구나 다 정상적으로 훌륭한 성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조금 이상해지는 것도 있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버블이 이 처음에 생성될 때 이때가 핵심이에요. 이때가 핵심이어서 이때 셀이 개수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커지는 거예요. 여기서 셀이 결정 끝나고 새로 생기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줄어들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영어로 영어 원문을 가져다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요게 그림이 뭐냐면 계략적인 표현이죠. 뉴클레이션, 핵화, 그로스, 성장, 그다음에 스테빌라이제이션, 안정화. 이게 바로 스텝스 오브 폼 포메이션. 이죠. 셀의 형성의 단계. 이 네 단계죠. 네 단계. 1, 2, 3, 4단계. 그래서 셀이 생겨가지고 커지면서 이렇게 스페리칼, 이제 구형이죠. 구형이 됐다가 이제 만나면서
셀끼리 만나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각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폴리헤드랄 셀이 되죠. 어떤 경우에는 이 폴리헤드랄 셀까지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요렇게 이어진다는 꼭 그런다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량의 원인을 조사를 하다가 보면 특히 이제 고밀도로 뭔가 성형하거나 하는 경우에 요 형태까지 안 가고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어, 정의가 좀 달라져요. 셀의 형태. 여기 아모포로스에서 몰포로스 정형으로 갈 때 이 폴리헤드랄 구조가 아닐 때, 요 상태에서 끝날 때 그때 셀이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정의가 달라져요.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제 하나 예를 들은 거고 꼭 이렇다는 건 아니고 거의 대부분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리서치 게이트에서 제가 논문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기 인플루를 했던 나노 컴포지 폼이 나노 컴포지 의미가 뭐냐면요. 셀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나노 물질을 집어넣어요. 셀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 나노 물질은 뭐냐면 시드 그러니까 셀을 만들 때 뉴클레이를 만드는 씨앗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챕터 9에 내용이 있고 그래서 쭉 내용 중에 예, 여기 뭐 셀 구조도 있고요. 반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Fundamentals of Forming Process 요거를 제가 여기까지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딱 여기까지예요.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림과 같이. 자, 넘어갈게요. 자, 본문입니다. 저 그림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림에 대한 설명 앞에 개요가 좀 있죠. 이제 폴리우레탄이 점성, 그러니까 이소시아네트 폴리올이 만나서 믹싱이 된 상태가 이제 점성 미디엄, 이제 비스코스 미디엄. 요거를 이제 전구체 프리커서라고 했는데 되게 어려운 말 썼는데 그냥 믹스처예요. 믹스처. 그래서 이게 가스 생성, 셀 핵 생성, 기포 생성, 그다음 성장, 안정화 이렇게 네 단계 하나, 둘, 셋, 네 단계의 메커니즘을 통해 이게 이제 폴리우레탄 폼이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가스 포메이션하고 셀 뉴클레이션, 버블 포메이션 요거를 구분을 해놨는데 저는 조금 의견이 달라요. 요 논문을 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현장 경험을 조금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가스 포메이션이랑 셀 뉴클레이션은 버블 포메이션이 이 순서가 바뀌거나 또는 동시에요. 순서 바뀌거나 동시에. 그러니까 단계가 뉴클레이션이 먼저 그 다음에 가스 포메이션이 나중 이렇게 되거든요.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썼을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래요. 셀 핵이 먼저 생성이 되고요. 즉 뭐냐면 타이니 버블, 미세 기포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가 생성이 돼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좀 달라요. 그 다른 자료들 많이 보면은 이 순서 바뀌어 있어요. 네, 나중에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이미 다른 영상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카페에는 아마 있을 겁니다. 거꾸로 뒤집혀 있는 거. 그래서 뭔가 지금 그러니까 이런 논문 볼 때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이 유사한 논문을 여러 개를 봐서 어느 쪽이 더 절대 다수를 차지하나 이런 거 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뉴클레이션 먼저, 가스 포메이션 나중에 그 다음에 기포 성장 이렇게 이어집니다. 기포 이제 기체 기포는 이제 액체가 당연히 기체로 전환되거나 또는 이제 물과 이소시아네이트가 반응해서 만들어지기도 하죠. 이때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죠. 이제 이 연질 같은 경우는 발포제 아예 그냥 물이죠, 물. 일부만 제하고 물이에요, 연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액체가 기체로 전환되는 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로잉 가스 여기 컨버전 한 다음에 이제 그 만들어지는 가스는 이 블로잉 가스 얘기죠. 블로잉 가스는 이제 디퓨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뉴클레이 속으로 가스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면 셀이 이제 성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장하는 단계에서 이제 점에서 구가 되는 거죠. 점에서 구가. 그래서 이제 점점 커져서 다면체 스페리칼에서 폴리헤드랄이 된다. 요 아까 요 그림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 그래서 이제 여기 추가로 이제 하나 나온 게 뭐냐면 호모지니어스하고 헤테로지니어스라고 돼 있는데 뉴클레이션이 버블 뉴클레이션이 호모지니어스 하냐 버블 뉴클레이션이 헤테로지니어스 하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뒷장에 설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 다이나믹 인스테빌리티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 폴리우레탄은 반응하면 하잖아요. 발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혼합물 믹스처의 온도가 상승하잖아요. 그때 온도가 상승하면 두 가지가 일어나요. 가스상으로 분산되어 있는 형태는 부피 팽창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고분자 폴리머 수지 안에 녹아져 있는, 그러니까 용해되어 있는 상태의 가스는 이제 상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거를 이 뒷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분합이 생기고 뭐 히팅에 의해서 블로잉 에이전트가 가스로 상변화 일어나면 그 일어나는 과정이 슈퍼 세츄레이티드 이제 과포화 상태라고 그러는 거죠. 과포화. 그러니까 없던 가스가 생기고 없던 가스가 점에서 부피 팽창을 점으로 나오고 부피 팽창하고 이 과포화 상태. 요거가 일어나는 경우가 이제 뉴클레이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요. 여기 뉴클레이션이 일어난다고 해요. 스폰테이너스리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 주의사항이 자 생성되는 가스가 믹싱이 끝나자마자 생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발포 가스 그러니까 로우 블로잉 에이전트 로우 저비등 물질이 이 요 슈퍼 세츄레이트드까지 가려면 온도가 상승해야 되잖아요. 온도가. 그게 뉴클레이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현장을 못 보신 거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일단 이소시아나이트 폴리올에 기본적으로 디졸브드 가스랑 디스펄스드 가스가 있어요. 이 전에 발포제 전에 또는 이소시아네이트하고 물이 만나서 CO2가 생성이 되기 전에 디솔브드 가스, 디스퍼스드 가스가 있어요. 그게 뉴클레이예요. 그게 거기서 끝나 있는 거예요. 뉴클레이션은 거기서 끝나요. 그 다음에 슈퍼 세츄레이티드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계속해서 가스가 새로 생성이 되고 생성된 가스가 폴리머에서 이 뉴클레이로 이렇게 디퓨전이 일어나면서 셀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제가 틀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설명이 완전히 틀렸어요. 순서가 완전히 틀렸고 다른 논문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논문 볼 때 진짜로 그 예리한 통찰력을 갖고 보지 않으면 잘못된 결론으로 이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논문의 내용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걸 가져와서 이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논문이 있으니까 다른 책 같은 경우는 셀룰러 플라스틱 그냥 핸드북들 찾아보면 다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폴리우레탄의 뉴클레이는 어디에서 온다? 발포가스의 상변화, 그 다음에 CO2 생성된 CO2 no 아닙니다. dispersed dissolved gas에서 옵니다. 그래서 요 나중에 생긴 얘네들은 디퓨전 돼서 버블이 그로스 성장할 때문에 이런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 논문에서 왜 나노 파티클을 썼냐 요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요거가 이제 다시 정확히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일반적으로 호모지니어스 뉴클레이션 요게 호모지니어스 뉴클레이션인데 이거 하나 보세요. 뉴클레이션 begins no new nucleation just growth no new nucleation just growth
이게 헤테로지니어스 요건데 이게 가장 일반적인 폴리우레탄 발포 성형 과정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헤테로지니어스라고 하는 요 단어 뒤에 페이스라고 해서 상을 넣어주면 돼요. 상. 네. 비균질 상. 그러면 이제 여기에 뉴클레이가 뭐냐? 뉴클레이션이 일어나는데 뉴클레이가 뭐냐? 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액체 속에 애초에 액체가 아닌 것들이 들어있는 상태. 그게 헤테로지니어스예요. 호모지니어스는 액체에서 액체. 그러니까 가스도 녹아있는 상태면 액체죠. 가스도 녹아있는 상태면 액체입니다. 그래서 액체에서 액체.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페이스. 그래서 요 뒤에 단어가 호모지니어스 뉴클레이션 이게 아니고요. 호모지니어스 페이스. 그 다음에 헤테로지니어스 페이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뉴클레이션이 호모지니어스 하다 이렇게 되면 요렇게 돼야 맞죠. 뉴클레이션이 한꺼번에 막 일어난 상태에서 계속 유지되는 게 맞죠. 이거 헤테로지니어스 아니죠. 뉴클레이션 여기 보면 호모지니어스라고 해놓고 뉴클레이션 시작해가지고요. 그로스하고 또 뉴클레이션 또는 뉴 버블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버블이 셀이 만들어져 가지고 커지는 과정에 또 뉴클레이션이 일어나고 또 성장하는 과정에 또 뉴클레이션이 또 일어나. 계속 뉴클레이션 셀이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셀 사이즈가 불균질하게 돼요. 그러면 뭐가 호모지니어스인 거예요? 뭐가? 호모지니어스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하나, 상. 여기에 뉴클레이션이 일어나기 전에 상이 호모지니어스 한 거예요. 상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문을 쓰면서 이 자기가 쓰는 이 그래프라든지 어떤 내용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고 이론적으로 확실히 이해를 하고 쓰는 거냐. 100% 그런 사람이 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아니에요. 생각보다 뭔가 다르게 이해하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 헤테로지니어스 즉 나노 파티클을 넣어가지고요. 여기 액체 속에 고체가 들어가잖아요. 입자가. 그럼 걔가 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디솔브드 디스퍼스드 가스 플러스 나노 입자 개수만큼 셀이 추가로 생기는 거죠. 더 파인 셀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기술을 해야 맞는 건데, 그렇게 기술을 해야 맞는 건데, 헤테로지니어스 하니까 뭐가 헤테로지니어스한 거냐라고 이해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상이 다른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다. 근데 제가 여기서 그러면 나노 파티클은 입자잖아요. 그러면 입자는 점도를 증가시키잖아요. 액체 흐름성을 제어한단 말이에요. 그 입자 대신에 이 역할을 충분히 하는 걸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가스를 넣어주면 되잖아요. 가스는 흐름성에 영향을 덜 주는 게 아니라 도와주죠. 잘 흐르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가스를 넣는 게 더 낫죠. 넣을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프로스 발포 같은 게 기술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셀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나노 컴포짓을 집어넣는데 그거랑 가스, 디스퍼스드 가스를 넣는 거. 그러니까 에어 로딩이라고 그래요. 에어 로딩 그런 걸. 네. 또는 가스 로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장치를 달아서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죠. 이렇게 파인셀을 굳이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아니면 그냥 발포시켜도 충분히 뉴클레이션이 가스 로딩에 의해서 되게 발포기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고 요런 개념적인 측면이 그러니까 열전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노 파티클을 집어넣는다 하는 개념이면 발포기가 성능이 안 좋으면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여기까지는 정확히 잘 맞아요. 여기까지 잘 맞는데 예, 뉴클레이션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요거 뉴클레이션 다음에 그로스 스테빌리제이션 이렇게 해놓고 요 앞에다가 가스 포메이션을 넣어버리면 안 된다. 가스 포메이션 어디에 넣어야 된다? 뉴클레이션 다음에 넣어야 맞다. 그게 폴리우레탄의 일반적인 뷰 포밍 프로세스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설명은 요게 이제 전부고요.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다른 고분자 발포는 어떠냐? 왜 이렇게 논문을 썼느냐?
라는 걸 한번 이해를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다른 고분자 발포를 제가 가져왔어요. 요건데 요거를 이 설명하려면 이런 설명 필요해요. 라텍스라든지 고무 발포.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개념이에요. 그 라텍스 같은 경우는 스팀으로 찌죠. 스팀으로 물을 집어넣어요. 물. 근데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 물로 발포시킨다 보면 어떤 고분자를 녹여요. 녹여가지고 물 같은 걸 여기다 집어넣죠. 그래가지고 집어넣는 과정에서 이게 이 고분자가 이거는 고체잖아요. 여기는 액체로 겨우겨우 액체를 식히면서 블로잉 에이전트를 넣으면은 상이 살짝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셀이 형성이 돼요. 그때 히팅을 계속 하거나 하면은 셀이 서로 합쳐지기도 하고 또 추가로 뉴클레이션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셀이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라텍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발포가 고무 발포. 폴리에틸렌 발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해요. 블로잉 에이전트가 액체가 아니에요. 여기 잘못 그려져 있고 고체예요. 고체가 열을 받으면 질소나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130도씨에 질소가 나오는 이런 것들 이너트 가스라고 해서 그런 것들 넣어가지고 홀련 컴파운딩을 해가지고 압출을 하거나 사출을 하면 폼의 형태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폴리우레탄의 발포 프로세스랑 이런 일반 고분자, 그러니까 열 가수성 고분자의 발포 프로세스는 사뭇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셀 머징이랑 뉴클레이션이 셀 포메이션 단계에서도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인크리스 멜트 비스코시티 뭐 서펙턴트 넣고 요런 과정 셀이 이미 형성된 다음에 이렇게 셀이 안정화되는 상태에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 이게 이제 다른 고분자들은 이렇게 폴리우레탄하고 좀 다른 셀룰라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형적인 앞 페이지에 이 호모지니어스 요 과정이죠. 요 과정. 셀 사이즈가 균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셀 사이즈가 그런 개념적인 부분이 있다. 여기서 꼭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라텍스라는 걸 가져와서 설명이 드린 거고요. 다른 고분자 셀룰라 플라스틱은 이런 식의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런 게 있고 요런 게 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될 수도 있다. 이해하는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근데 폴리우레탄은 절대로 이러지 않는다. 뉴클레이션 끝나고 가스 포메이션이 일어난다. 이거는 어떤 논문을 봐도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경우는 되게 드물다라는 점 이해시켜 드리려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요거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블로잉 에이전트가 더해지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폴리머 가스 솔루션 해가지고 슈퍼 세츄레이티드 이 과포화 상태가 된 다음에 뉴클레이션이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뉴클레이션. 그러니까 가스가 생성이 되면서 가스가 고분자에 녹아 있는 상태를 도저히 못 견디고 가스로 변환되면서 과포화 이렇게 순차야. 가스가 생성되고 과포화 그 다음에 뉴클레이션 그 다음에 셀 그로스 그 과정에서 셀이 합쳐지고 뭐 새로 생기고 막 복잡하게 뭐가 된 다음에 셀이 안정화돼서 자기 모양을 갖춘다. 이런 설명이 돼 있는 거죠. 예. 폴리우레탄하고 다르다. 요거는. 그래서 이제 그 발포 과정에 대해서 셀의 상태를 가지고 셀의 일생을 봤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셀의 일생이 이 생성부터 안정화까지의 과정이 있고 요거는 한 단계별로 추가적으로 이제 그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이렇게 제가 티핑 포인트라고 딱 찍어놨어요. 초반 승부 보고. 처음에 여기서 믹싱 끝나고 별 느끼는 게임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네. 믹싱에서 토출되잖아요. 끝이에요. 끝. 네.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시켜 드리려고 하는 자료고요. 그래서 발포 과정이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원료에서 폼 제품, 그러니까 이소시아니트 폴리올에서 폼 제품으로 변화하면서 셀이 형성되는데 그 셀을 어떻게 레귤레이션, 컨트롤 하느냐 이 부분은 믹싱 과정에서의 원료의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신경 안 써도 된다. 즉 폼의 셀의 개수는 뉴클레이 수다. 뉴클레이. 그러니까 뉴클레이션을 얼마나 잘하냐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거는 많은 폴리우레탄 발포 프로세스를 공부를 해보면 정말 많은 책들이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논문 말고요, 그 현장 프로세스 책들을 보면은 이렇게 다 돼 있어요. 네, 논문에는 이렇게 다른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논문 쓰는 사람들하고 발표하는 사람들하고 개념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어나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논문을 보는 게 필요하고 그래야 선입견이나 잘못된 이해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현상하고 이론이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게 매칭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전혀 엉뚱한 길로 간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